자, 그 교재 55페이지 볼게요. 인젝션 공격 유형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격 유형은 뭐, HTML 인젝션, 뭐, 스크립트 인젝션, 뭐, SQL 인젝션 그런 유형이 아니라, 두 가지 인젝션 유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이것도 미리 알고 시작하시면 되게 편해요. 예. 자, 보안이 취약한 웹서버를 이용하여 공격자가 클라이언트를 공격하는 인젝션 유형으로는 두 가지가 있대요. 이 리플렉트 방식을 이용하는 거랑 그다음에 스토어드라고 하는 방식을 이용하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격 방식은 아니고 그냥 웹페이지가 동작하는 방식인데 이거를 인젝션 공격할 때 이용한다는 얘기야, 공격자가. 예. 그러니까 원래는 공격 유형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웹페이지 그냥 동작 방식인데 일단 리플렉티드는 단어의 뜻대로 이게 뭐 되돌아오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리플렉티드 공격 방식은 어떤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거냐면은 클라이언트로부터 수신한 HTTP 요청 안의 문자를 HTTP 응답으로 전송하는 웹서버를 이용하는 공격이래요. 어,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클라이언트가 웹서버한테 HTTP 요청을 보내는데 이렇게 홍길동이라고 하는 이런 변수값을 포함시켜서 전송을 했대요. 뭐 get 메서드든 뭐 post 메서드든 간에. 근데 이제 웹서버가 이제 이 요청을 받아서 응답을 줄 때 자기가 갖고 있는 데이터, 글자랑 그다음에 클라이언트로부터 받은 이런 그 변수값 있죠. 입력값. 이거를 같이 포함시켜서 이렇게 응답을 만약에 준단 말이에요. 그럼 클라이언트는 자기가 입력한 문자열이 HTTP 응답을 어때요? 웰컴과 함께 같이 이렇게 받지 않나요? 이런 식의 웹페이지 동작 방식이 바로 리플렉티드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보낸 입력값, 내가 보낸 변수값의 응답에 포함돼서 오는 이러한 방식. 네. 그러니까 원래는 공격은 아니고 이걸 이용해서 공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동작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표현이 좀 맞지는 않은데 리플렉티드 공격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하는 공격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이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자, 클라이언트에서 웹서버로 공격 태그를 만약에 포함시켜서 요청을 보냈어요. 그럼 웹서버가 어떻게 하느냐? 클라이언트에게 공격 태그가 포함된 문자를 HTTP 응답으로 전송을 하게 돼요.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이걸 받게 되면 어떻게? 웰컴은 웹서버가 준 글자인데 이 공격 태그는 클라이언트가 보낸 건데 이걸 그대로 응답을 주잖아요. 그럼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에서 이 공격 태그가 어떻게 된다? 실행이 된다는 얘기지. HTML이면은 HTML로 실행이 되는 거고. 만약에 스크립트면은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게 되는 거고.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은 이거 지금 로그아웃 됐겠다. 자, 다시 로그인 이 버그. 자, 첫 번째 시나리오 HTML 인젝션 리플렉티드 겟. 핵뭐 불러주시고. 지금 제가 이제 영상을 찍고 있잖아요. 녹화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수업을. 여러분 뭐 다시 보시라고. 일단 영상 찍는 와중에는 실제 사이트에다가는 하지는 않을게요. 아시겠죠? 그냥 이게 최대한 영상 내용 나갈 때는, 영상 찍을 때는 비압에만 진행할 거고, 나중에 영상 안 찍을 때는 이제 실제 사이트 가지고 한번 해보고. 자, 일단 첫 번째 시나리오 가시면 제목부터 뭐 힌트가 다 나와 있는데, 여기다 아까 전에 여러분 이름 입력해서 전송했잖아요. 예. 그럼 이게 HTTP 요청으로 전송이 되는 거죠. 근데 돌아온 응답이 어때요, 이게? 응답으로 돌아오니까 이 브라우저에 이게 나오는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리플렉티드 방식의 웹페이지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럼 공격자는 이거를 파악해서 리플렉트 공격을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리플렉트 공격을 할 때 공격자 입장과 공격을 당하는 사용자 입장을 보면은 일단 공격자 입장은요, 공격자는 보안이 취약한 리플렉티드 방식의 웹서버를 검색을 해야 되겠죠.
구글에서 검색하면 엄청 많이 나와요. 그 검색하는 거 다 있거든요. 그 구글 해킹 데이터베이스 기억나세요? GHDB 또는 구글 도크? 어, 거기에 특정 변수값 입력해서 검색하면은 이런 리플렉티드 방식의 웹페이지 많이 나오거든요. 아니면 검색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아무 데나 들어가 봐. 대부분 리플렉티드예요. 리플렉티드랑 스토어드랑 다 어차피 같이 섞어서 쓰거든요. 웹페이지들이 다. 그러니까 리플렉티드 공격을 준비하는 공격자 입장은 먼저 리플렉티드 방식의 그 웹서버를 검색을 해야 되겠죠. 찾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웹서버로 HTTP 요청을 전송할 수 있는 도메인 주소에 공격 태그를 인젝션한 URL 하나 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그 리플렉티드 방식, 보안이 취약한 리플렉티드 방식의 웹서버를 공격자가 찾았대요. 거기 주소가 만약에 뭐 http 뭐 따따따점 뭐 뭐뭐뭐뭐뭐점 뭐 닷컴이고 어 아이 뭐 잠깐만 이걸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갯방식이랍니다. 갯방식. 그 갯방식이면은 이 URL에 쉽게 변수 이름 변수값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공격 태그를 어디다가 넣을까요? 그렇죠? 이 변수 이름 다음에 여기다가 아, 공격 태그 이렇게 넣는단 말이야. 뭐 태그, 뭐 스크립트, 뭐 기타 등등 이런 데다가. 자, 그러면은 만약에 사용자가 여기를 접근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웹서버로 일단 HTTP 요청을 보내겠죠? 그럼 웹서버가 받으면 이걸 어떻게? 다시 클라이언트한테 응답 줄 거 아니에요. 그럼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에 어때요? 이 공격 태그가 실행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네. 그래서 공격자는 보안이 취약한 리플렉티드 방식 웹서버를 일단 찾았어. 여기 찾은 거죠. 예를 들어서 찾았으면은 이런 각각의 변수에다가 파라미터에다가 공격 태그를 인젝션한 URL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란 얘기야. 어.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한다? 제작한 URL이 너무 길면 URL 단축 사이트를 이용하여 URL을 짧게 생성하거나 QR코드를 만들자. 왜냐하면은 URL이 이렇게 돼 있으면요. 사람들이 클릭해야 안 해. 안 할 수 있죠. 너무 길고 좀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은 여기에 왜 변수값이 태그가 들어가 있지 이렇게 알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긴 URL을 그 URL 단축 사이트 많이 있죠. 여러분 아시는 거 뭐 있어? 비틀리 사이트 알려줬잖아. 네, 저도 이거 많이 써요. 비틀리. 그래서 많이 써요, 사람들. 그래서 회원가입해서 쓰시면 한 달에 10개 공짜. 돈 내고 쓰면은 뭐 많이 할 수 있고. 물론 회원가입 안 해도 사용할 수도 있는데 회원가입 안 하고 쓰면은 또좀 기간이 있는 것더라고. 좀 많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던데. 여기 말고도 URL 단축 사이트라고 검색하면은 비틀리 말고도 많이 있어요. 네, 무료로 쓸 수 있는데. 비틀리도 무료긴 무료야. 한 달에 10개. 그래서 전원 사이트 이용해서 어떻게 URL을 단축을 시켜 주시면은 되겠죠? 네. 그래서 뭐 단축을 하든 안 하든 뭐 QR코드를 만들든 간에 일단 사용자가 이제 클릭할 수 있도록 만드시라는 얘기야. 그리고 이 제작한 URL 또는 QR코드를 어떻게 사용자들이 클릭할 수 있도록 이제 또 이거 사회공학적 기법을 이용해서 유포를 해야 되겠죠? 뭐 이메일로 보내든 어디 게시물에 링크를 올리든 아니면 SNS 또는 뭐 문자 이런 걸로 이제 유포를 시키면 사용자가 만약에 클릭했어. 그러면은 사용자 브라우저에서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HTTP 요청을 보내요? 얘한테 보내겠죠. 그럼 웹서버가 받아서 어떻게 공격 태그를 자기가 갖고 있는 데이터랑 같이 응답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사용자 브라우저에 뭐가 실행된다? 공격 태그가 실행이 된다. 아, 이 공격 태그는 이제 아주 그냥 나쁜 짓 하는 그런 태그들이 들어가겠죠. 이거 이해되겠어? 어. 그다음에 리플렉티드 공격을 당하는 사용자 입장? 뭐 이것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만약에 사용자가 이제 이걸 클릭했을 경우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적어 놓은 거네요.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거죠. 공격 태그가 인젝션된 URL을 클릭하여 웹서버로 HTTP 요청을 전송한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HTTP 요청을 보내는 거죠. 예. 그럼 HTTP 요청을 수신한 웹서버는
URL에 포함되어 있는 공격 태그, 이 변수에 들어간 공격 태그를 HTTP 응답으로 어떻게 사용자에게 전송한다는 얘기지. 자기가 갖고 있는 글자와 함께. 응? 그럼 HTTP 응답을 수신한 사용자 브라우저에 뭐가 실행된다? 이 공격 태그가 실행이 된다는 얘기야. 어. 그럼 공격 태그가 실행되면 이제 어떠한 증상, 어떠한 현상들이 발생되느냐? 나쁜 짓이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가짜 사이트, 광고 사이트 접근하는 거, 그다음 악성 파일 다운로드 및 실행, 네, 그다음에 개인정보 탈취, 시스템에 불필요한 동작 실시와 같은 이러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잖아요. 아무거나 클릭하지 말라고. 응? 응. 이거 이해되시겠어요? 리플렉티드? 응. 그러니까 리플렉티드 방식 웹페이지는 구분하기 되게 쉬워. 내가 뭔가 입력해서 보냈는데, 아니면 내가 변수에다가 뭘 넣어서 보냈는데, 그게 응답으로 와. 그럼 리플렉티드지 뭐. 대부분의 사이트들이 그래요. 그죠? 검색 사이트들은 대부분 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입력했던 거를 다 응답으로 뭘 검색했습니다라고 딱 거기 들어가 있잖아. 자, 그다음에 스토어드 공격 방식. 스토어드는 단어의 뜻대로 이 스토어드가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죠. 네, 뭔가를 저장하겠다, 뭐 비축하겠다, 뭐 축적하겠다. 그래서 그 가게 이름도 스토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치? 예. 가게를 스토어라고 하지 않니? 영어로? 구글 스토어도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어떤 방식이냐면요. 클라이언트로부터 HTTP 요청을 수신하면 저장되어 있는 문자를 HTTP 응답으로 전송하는 웹서버를 이용하는 공격이래요. 이게 주어가 너무 기네. 그러니까 뭐냐. 자, 웹서버에, 맞죠. 뭐, 봐보세요, 여기. 클라이언트. 자, 클라이언트가 웹서버로 HTTP 요청을 보내는데 1번 게시물 문자를 요청한대요. 예를 들어서. 그럼 웹서버는 자신의 1번 게시물에 저장되어 있는 뭘 준다? 문자를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리플렉티드는 여기 입력됐던 게 같이 응답이 오는 건데 얘는 뭐죠? 여기 저장된 거를 요청해서 서버가 주는 방식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1번 게시물에 문자열이 출력이 되겠지, 브라우저에. 네. 그러면 공격자는 이거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사전에 미리 그 웹서버 1번 게시물에 공격 태그를 저장을 해놔요. 만약에 저장이 된다면. 음? 그 웹서버가 이제 보안이 취약해서 내가 저장한 공격 태그 막 이런 거를 막 감지를 못해. 그러면 저장을 해놓습니다, 미리. 몇 번 게시물, 1번 게시물에. 그러면 클라이언트 사용자가 HTTP 요청을 보낼 때 1번 게시물의 문자를 많이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그럼 웹서버는 어떻게 합니까? 1번 게시물에 저장되어 있는 공격 태그를 어떻게 응답을 주겠지. 응?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갖고 있는 데이터와 함께 응답을 주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공격 태그가 실행이 된다는 얘기지. 공격 태그가 실행이 된다. 그러니까 리플렉티드와 차이점이 뭐인 것 같아? 리플렉티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격 태그가 서버에 저장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안 되어 있죠? 근데 스토어드 방식은 어때요? 공격 태그가 웹 서버에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사용자가 요청 보냈을 때 웹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랑 공격 태그랑 같이 응답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 브라우저에 그 공격 태그가 실행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음, 웰컴은 빼자. 자, 그래서 스토어드 공격을 준비하는 공격자 입장에서는 어떤 짓거리를 할 거냐면 아마도 공격자는 보안이 취약한 스토어드 방식의 웹서버를 일단 검색을 하겠지. 응? 어떻게 검색하느냐? 뭐 어디 웹 게시물을 찾았는데 게시물 게시판이 있는데 막 태그랑 이런 게 막 잘 저장이 돼. 응. 그냥 그렇게 찾는 거지 뭐. 그럼 이제 공격자는 악의적인 동작을 실시하는 공격 태그를 제작하고 그 제작한 공격 태그를 어떻게 웹서버에 저장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웹서버 어디 게시물에 저장한다는 얘기고.
그럼 공격 태그가 저장된 웹서버에 사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사회공학적 기법을 이용한다는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링크를 달아놓으면 되겠지. 응? 응. 링크 달 때 이런 거 넣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넣을 필요 없죠. 그건 어차피. 자, 그럼 스토어드 공격을 당하는 사용자 입장을 보면은 사용자가 필요한 파일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웹서버로 HTTP 요청을 전송한대요. 예. 그다음에 이제 HTTP 요청을 수신한 웹서버는 저장되어 있는 공격 태그를 HTTP 응답으로 사용자에게 이제 전송을 하겠죠. 그러면 HTTP 응답을 수신한 사용자 브라우저에 뭐가 실행된다? 공격 태그가 실행이 되더라. 예. 그러면 또 이제 공격 태그가 실행되면 이러한 현상은 동일하겠죠. 뭐. 어. 그럼 공격자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리플렉티드랑 스토어드랑. 리플렉티드가 더 편하지 않을까요? 공격 태그를 웹서버에다 저장할 필요가 없잖아. 어. 그냥 URL상에만 존재하는 거 아니야, 변수값으로? 어? 웹서버 게시물에 공격 태그를 저장한다는 것은 기록이 남을 거 아니에요. 흔적도 남고. 근데 이런 리플렉티드 방식을 쓰게 되면은 기록이 뭐가 있어. 그래서 리플렉티드 방식이 좀 더 많이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 웹페이지 동작, 그다음에 두 가지를 이용한 공격 방식,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미리 알고 시작하시면 이 비합 시나리오 진행할 때 상당히 편합니다. 이 두 가지 개념 미리 알고 계시면. 자, 이렇게 해서 인제션 공격 유형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